구독 안 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창작멘토 북마녀 편집자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사실 꼭 로판 작가 지망생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장편 웹소설을 쓰려는 분들의 고민이긴 한데 로판에서 이 고민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르 쓰는 분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로판을 쓰고 싶은데 저는 죽어도 길게 못 쓰겠어요. 로맨스 판타지를 쓰고 싶은데 길게 쓸 자신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는 현대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그리고 현대 로맨스 15금 전체 등급을 쓰고 싶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사실상 웹소설 장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 고민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제가 길게 못 쓰겠으면 그럼 단편 써서 출간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결말이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단편으로 출판이 가능한 건 19금 로맨스, 19금 로판 아니면 19금 BL뿐이에요. 근데 이 고민하는 분들은 이 상태죠. 난 야한 스토리 못 쓰겠어. 신을 못 쓰겠어. 혹은 쓰고 싶지 않아. 울어도 어쩔 수 없어. 현판, 판타지, 로판, 로맨스, 즉 15금 전체 등급 웹소설 장르를 쓰고 싶다면 그걸 써서 시장에 나가서 출간을 해서 확실하게 한 푼이라도 돈을 벌고 싶다면 장편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길어야 해. 왜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이 장르들로 돈 버는 플랫폼들의 프로모션이 장편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편은 그 프로모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장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제가 구구절절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세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장편 써본 적이 없다. 언젠가 장편 써보려다가 포기했다. 1 혹은 2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나는 장편 못 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험이 없어서 혹은 실패 경험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차피 장편을 내가 원하는 만큼 끝까지 쓸 수 있는 건 복불복입니다. 아무리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놔도 큰 병에 걸렸어. 사고를 당했어. 집에 조부모상, 부모상이 있었어. 애인이랑 헤어졌어. 지금 이혼 각이야. 어떻겠습니까? 못습니다. 물론 극복하는 프로 작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프로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좀 다른 게 회사 업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글을 못 써요. 창작의 영역이란 게 좀 다르죠. 즉 장편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장편을 썼던 사람도 이번 작품은 못 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난 작품은 어떤 이유로 포기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어. 왜? 스토리가 다르잖아. 내가 달라졌잖아. 여러분이 지금 그때와는 좀 다른 상태, 다른 레벨이잖아. 그러니까 앞서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장편을 안 써봤는데 나는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우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봤는데 본인이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 왜 자기를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또 그놈의 게으른 완벽주의 꺼내지 마시고요. 최소한 2번은 시도해보자. 2번은 시도해보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꼭 얘기를 하라고요. 사실 개인사, 건강 문제, 시간 문제가 아닌데 장편 스토리가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 있지만 다음 질문에 연결될 거니까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요. 자신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장편을 쓸 실력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일단 짧은 스토리부터 먼저 써보세요. 19금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 짧고 간단한 스토리로 시놉시스, 원고 집필 다 해보면서 습작으로 단련한 후에 장편을 써보시는 걸 권합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얼른 해보세요. 짤막한 장면이나 사건은 생각나는데 이걸 서사로 엮지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머리에 둥둥
떠오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작가한테 이런 설정이 뇌리를 스쳐간 거야. 사이가 나쁜 두 가문이 있는데 한쪽 아들이 상대 가문 파티에 깽판 치려고 가면을 쓰고 몰래 들어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상대 가문 쪽 딸이네. 이 장면 뇌리 스쳐간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코수염 아저씨가 이 스토리를 작품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뒷부분 스토리를 짜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걸 소설로 만들려면 어떻게든 서사로 엮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단편은 얘네가 후다닥 사랑에 빠져서 잤네 잤어. 원래 지들끼리 성당에서 결혼까지 했는데 집에서 정 혼자랑 결혼시키려니까 결국 죽은 척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시간 잘 안 맞아 실패했네? 그래서 다 죽음.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 정도는 엄청 줄거리를 빽빽하게 만들지 않아도 쓸만해요. 단편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소설로 보기에는 단편이죠. 물론 이 작품은 원래 연극 공연을 위한 극본이지만 하지만 장편은 어떨까요?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해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채워야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장편을 만들려면 더욱더 시놉시스 작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이 이거였죠. 짤막한 장면이나 사건은 생각나는데 이걸 서사로 엮지 못하겠다. 자, 짤막한 장면과 사건을 모아서 촘촘하게 서사로 엮는 작업이 바로 시놉시스 단계, 즉 줄거리 정리 작업입니다. 결국 이 고민은 시놉시스를 못 쓰겠다, 줄거리를 정리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걸 안 해봐서, 많이 안 해봐서 힘든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스크리브너로 원고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스크리브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써놨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이동이 편리한 집필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크리브너를 활용해서 장면별로 혹은 회차별로 원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그 최종 원고 자체에서는 그 사이사이를 정리해서 어색하지 않게 고쳐줘야 합니다. 이쪽에 있던 장면을 무조건 뚝 떼어갖고 아무 수정 없이 이쪽에 붙일 수 있나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결국 후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토리 라인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원고를 스크리브너로 쓰면 자칫 더 개고생할 수도 있어요. 고치느라고. 스토리 라인을 전체적으로 짜놔야 스크리브너로 작업하기가 훨씬 쉽고 가능해요. 내가 각 사건을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뭐 움직이든 말든 하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빈 구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고. 서사를 엮는 정리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이 막막한지, 어느 구간을 생각을 안 해놨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 그 구간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설정 오류가 그제야 나오거나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놉시스를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 머릿속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글씨로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어디가 부족한 부분인지, 어디가 막막한지, 어느 구간이 생각이 안 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 아이디어, 장면, 사건을 조합해서 서사로 엮는 연습을 따로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원고는 그냥 쓰면서 따로 연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남의 스토리로, 남의 작품으로, 선생님의 작품으로 시놉시스를 연습할 수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로 해야 해요. 왜 이게 안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시놉시스를 써봐야 해요. 하지만 이미 정리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가지고 내가 반대로, 이 과정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가지고 내가 시놉시스를 짜본다?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로 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전부 연습이고 습작인 겁니다. 물론 실전이죠. 실전이지만 실전 자체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분만년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